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창의성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부정을 긍정으로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끼고 있는 렌즈의 문제겠죠.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왕 에디슨 아저씨입니다. 에디슨 아저씨의 발명품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디슨 아저씨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행착오라는 단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에러가 생겼고 다시 또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발명해낸 전구입니다. 이 전구는요 몇 번 만에 찾았냐면 약 1200번 만에 찾았대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1200여 번 만에 찾아낸 발명품이에요. 이 발명품을 기자들이 정말 놀라워해서 찾아왔어요. 오, 에디슨 아저씨 정말 놀라운 발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저씨는 1200여 번의 실패를 끝에 찾았다면서요? 라고 기자분들은 이걸 몇 번을 뭐라고 봤냐면 1200여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발명품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에디슨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았는데요. 1200여 번 만에 찾은 거 맞잖아요. 근데 에디슨 아저씨가 뭐라 했냐고 볼까요? 에디슨 아저씨는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1200여 번에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한쪽에서는 1200번 실패했다. 1200여 번에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들을 찾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켜지는 방법을 찾은 거다. 같은 사실을 놓고 어쩜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저는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에디슨 아저씨의 이 멘트 너무나 멋져요. 이런 자세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고 뭔가 이겨내는 뭔가 성공해내는 자세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서 바로 이 케이스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소예요. 방금 전에 황소 기억나나요? 그 저학년 화요일에 나왔던 문제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나라 소예요. 열심히 일하는 소입니다. 이 소의 특징들을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는요 뭘 봐도 꿈뻑꿈뻑 하면서 닭 보듯 봐요. 그러니까 옆에 닭이 있든 뭐가 있든 별로 놀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걸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닭 보듯 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보통은 이런 속담을 어떤 상황에서도 별 관심 없고 그냥 뭐 무관심한 사람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닭 보듯. 즉 당신의 개성은 내가 존중하겠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려요. 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투 경기가 아닌 이상은 소가 느릿느릿 일을 합니다. 이 느린 모습을 통해서 속담은 또 옵니다. 소처럼 저 사람 너무 느려, 게을러 라고 하는데요. 이 느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신의 여유를 즐기면서, 원래 창의적 사고라는 건요, 열심히 뭔가를 공부한 다음에는 여유를 좀 부려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심히 움직이는 동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조심성이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소처럼 이렇게 느리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신중하게 찾아가는 성격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세 번째 특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위가 여러 개 있나 봐요. 먹었다가 다시 또 꺼내서 또 먹고 막 우적우적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속담에는 저 사람은 되새김질이 심해. 성격이 뒤끝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끝난 일을 또 되새김해서 우적우적 하면서 그때 나 정말 너 때문에 짜증났어. 막 그 옛날 일을 꺼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되새김질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때 이런 실패를 했었어. 이런 실수를 해서 잘못된 거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라는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가 이뻐 보였다가 안 이뻐 보였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시죠.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나면 뿔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성격이 뭐랄까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저 사람은 성격이 소 같아, 성난 소 같아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아는 거,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것인데 정당한 건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우겨요. 이랬을 때 화나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화가 나는데도 그 화를 꾹 참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정당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소는 화를 낼 땐 화를 낼 줄 아는 동물인 거예요. 갑자기 또 멋있어 보이죠? 마지막 특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세요. 보통 이렇게 하죠. 아, 저 사람은 고집이 항소고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역시 얼핏 보면 나쁜 성격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신념,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약간 연동되는 이야기 같죠. 지금 이 5가지는요, 소를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특성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사실 그 사람 눈에 껴있는 렌즈의 문제라는 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봤던 거고요. 선생님이 한번 재밌는 이제 속담 또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동물이니까 또 역시 동물로 한번 가볼까요? 뭐죠? 네, 새예요. 구체적인 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자, 새 하면 떠오르는 속담 첫 번째. 네, 황새가 뱁새 반대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보통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뭐 좋은 사람 따라하다가 큰일 난다, 큰 코 다친다 이런 표현인데요. 왜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황새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뱁새가 황새가 쫓아가는 그런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참새 방앗간. 떠오르나요? 네, 참새가 방앗간을 쉽게 지나치겠냐. 이 얘기는 자신의 어떤 버릇이나 이런 걸 쉽게 못 버린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자신의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을 쉽사리 잘 넘어간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취미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취미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그게 박지성 선수처럼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수학을 취미로 삼아서 수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게 취미여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라면 쉽게 지나치면 안 되겠죠.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떠나버리는 뻐꾸기. 이거는 쉽게 이제 뻐꾸기를 좀 이기심 많은 욕심꾸러기 이런 새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뻐꾸기가 자신의 아이 새라고 할까요? 자신의 새끼를 주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내보내면서 키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호랑이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기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뻐꾸기의 이런 속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 속담은요. 잘 까먹는 사람을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말장난인데요. 잘 까먹는다.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람이 잊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서 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이제 덮어두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긍정해주는 자세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쟁이 앵무새.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죠. 그런데 이 따라한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의 것을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읽는 습관이나 그 사람이 아침에 잘 일어난다든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따라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부정을 긍정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관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끄집어내어서 속담 속에서든 아니면 주변에 그냥 격언이든 이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겠죠. 누구처럼요? 에디슨 아저씨처럼 말이죠. 에디슨 아저씨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창의적인 이야기 한 2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도록 하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